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오늘은 실제 기획서 작성 시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무턱대고 입찰에 참가한다면 폐업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획서 작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나라자긴터 사이트에 공고가 떴을 때 입찰 참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 정량 점수 획득에 유리한지 판단해보고 우리가 참가할 만한 프로젝트인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 일자에 맞게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기획 일정을 세운 후 디자인 등 협력업체 세팅을 완료해 줘야만 합니다. 오늘은 챕터 2 2-4강 이벤트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줄로 꿰는 이벤트 기획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인 입찰 공고의 마감 일정인 2주 동안 공고부터 투찰, 그리고 가격 투찰까지 약 14단계의 프로세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 공고 확인입니다. 무료인 나라장터 사이트 또는 유료인 K비드 등 입찰 안내 사이트에 공고가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업 행사는 당연히 벤더사로 등록이 되었다면 담당자가 전화 후 이메일을 발송하겠죠. 공공행사의 입찰 공고가 정확히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입찰 공고의 제안 요청서에서 참가 자격 및 정량평가 배점표를 확인합니다. 행사 대형업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자유업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배려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수로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대형회사가 참여하길 원하는 프로젝트는 5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기본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참가 기본 자격 요건 및 기본 실적을 충족해야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량평가의 수행 실적과는 별개입니다. 정량평가는 보통 수행 실적 지정 금액의 10건 이상 만점, 직원 수 20명 이상 만점, 기업 시종평가 등으로 보통 배점을 구성합니다. 입찰의 경우는 0.1점 차이의 당락도 빈번하여 정량 점수에서 1, 2점 이상 차이가 난다면 프로젝트에 따라 입찰 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제출 일정에 따른 업무 스케줄표를 작성합니다. 하단의 표는 24일 기준이긴 한데 이 스케줄표 작성 방법은 2-6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조사 및 분석입니다.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 답사 후 주요 장소 및 동선 등을 촬영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신문기사, 유사 사례 등을 팀별로 파트를 나누어 조사합니다. 프롤로그 및 전략 등에 사용할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부 행사의 경우는 정부 업무보고 홈페이지, 청와대, 각 행정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장관님의 말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 시 등 지자체의 경우는 도지사님 또는 시장님 말씀 등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로 연설문 및 해당 도와 시에서 발행하는 마스터 플랜 계획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얻은 자료, 즉 데이터를 가공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든 후에 키워드를 노출하고 이를 토대로 컨셉과 슬로건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2019년 재개장한 돈이문 박물관 마을의 경우 제안 컨셉을 100년의 기억 저장소인 주최 측 컨셉에 맞추어 멀티타임 플렉스라 제안했고, 슬로건은 보다 쉽게 문화로 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섯 번째, 컨셉에 따른 키비주얼을 노출합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의 경우는 놀자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플레이 버튼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문화로 놀자라는 슬로건에 돈이문의 쉐입을 조합하여 키비주얼을 완성했었습니다. 완성된 키비주얼을 무대, 전시,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파트너사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소스는 당연히 AI 파일 원본으로 해야겠죠. 여덟 번째, 프레임워크를 구성합니다. PPT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이든 워드 등 논리의 흐름을 정렬한 대안 브리프를 작성합니다.
본인문 같은 경우는 50페이지로 페이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50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결격 사유입니다. 이럴 경우는 페이지네이션, 즉 제안서 맵을 작성하여 어디에 힘을 줄지 페이지 구성을 미리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도 사전에 구상해 놓는다면 더욱더 알찬 기획서가 완성이 되겠죠. 9번째,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기획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보통 저는 브리프 작성안과 실제 결과물의 오차가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PT로 작성한 후에 뒤집히면 기획자들은 솔직히 멘붕입니다. 대표님들이나 회사 상사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기들이 안 쓰기 때문이고 PPT로 쓰는 고충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안 브리프 점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먼저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참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무대 디자인 등 초안 수령 후 수정사항을 전달합니다. 한 번에 만족될 수 있는 시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내부 회의를 통해 시안을 점검하고 디자인 피드백을 다시 전달합니다. 보통 제출일에 기획서는 다 완성이 됐는데 디자인이 안 넘어와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업 일정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11번째, 운영기획안을 수립합니다. 보통 주필, 메인 기획자가 앞단의 전략을 잡고 후배들이 운영단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운영안도 중요 포인트가 정리되면 앞단과 함께 동시에 작성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전략, 운영, 디자인까지 합본하여 제안서를 완성시킵니다. 이후 오탈자 검색은 필수겠죠. 13번째, 예산안 작성 및 제안서 출력입니다. 예산안은 회사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지만 제안서는 제본으로 출력해야 하니 보통 출력소에 맡기게 됩니다.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력은 보통 새벽 작업이 많습니다. 출력소에 해당 시간에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을 걸어 파일을 넘길 예상 시간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폰트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PDF 파일로 보내서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이 진행되는 동안 보통 예산 작업을 하고 입찰 관련 제출 서류에 빠진 것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액 가격 투차를 하고 제출 장소로 가서 서류 및 출력된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만 업무가 보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기획의 프로세스를 한 줄로 꿰어놓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과 업무 처리로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